제가 발표할 논문은 그 양자화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어디 출판된 논문은 아니고 엔비디아 GTC라는 데서 2020년에 한 논문입니다. 컨텐츠는 소개랑 관련 연구, 그리고 양자화 기법 중 하나인 퀀타이제이션,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그리고 이런 거 안 됐을 때 정확도 높이는 법, 그리고 워크플로우랑 결론 순서입니다. 미리 이미 훈련된 모델의 플로팅 포인트로 이미 훈련된 모델의 웨이트나 액티베이션 펑션의 값의 범위를 가정을 하고 추론 시간에 int 8로 매핑을 해주면 계산 속도가 빨라지고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그걸 하기 위한 수학적 기초랑 5장에서는 정확도가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6장에서는 워크플로우를 제안하고 4장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모델에서의 경험적 평가를 보여줍니다. 관련 연구에서는 뭐가 많았었는데 유니폼한 방법과 넌 유니폼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유니폼한 방법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매핑을 해주는 거고, 넌 유니폼한 방법은 촘촘한 곳은 좀 촘촘하게 해주고 느슨한 곳은 좀 느슨하게 매핑을 해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양자화는 계산 가속화를 위해서 양자화를 하는데 중점을 둬서 유니폼한 방식에만 중점을 뒀고, 그리고 프리시전 레벨은 int 8만 고려하고 양자화 기법에서는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과 퀀타이제이션 오어 트레이닝 이 두 가지만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폼 퀀타이제이션 방법은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레인지를 정해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실제 리얼 텐서 값이 -5에서 5 사이인데 대부분이 -3에서 3으로 되어 있다면 민맥스 값이 너무 커져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걸 실제로 매핑을 해주는데,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게 이제 리얼 넘버를 인티저로 바꿔주는 거고, 디퀀타이제이션이 다시 실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한번 양자화를 하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레이어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작업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해주고 연산하고 다시 디퀀타이제이션 해서 다음 레이어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맥스 값을, 이 b가 비트 수인데 -120, int 8이면 8이 돼서 -128에서 127까지 이렇게 매핑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의 방법에는 이제 파인 퀀타이제이션과 스케일 퀀타이제이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스케일 팩터를 구해주고, 제로 포인트는 이게 0이 이렇게 매핑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줘서 곱해서 더해준 다음에 이렇게 -128에서 117 사이로 클리핑을 해줘서 퀀타이제이션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곱해주고 더해줬으니까 이렇게 빼주고 나눠줘서 다시 디퀀타이제이션 해줍니다. 이게 어시메트릭한 방법이고, 이게 스케일 퀀타이제이션이 시메트릭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값과 정수 값도 다 시메트릭하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128은 제외를 하고 여기서는 절대값이 제일 큰 걸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퀀타이제이션, 디퀀타이제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뉴러리티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양자화를 해줄 때 어느 정도로 양자화 해줄 거냐라는 것을 정해준다고 합니다. 가장 코어스 대충 해준 게 퍼텐서 단위이고, 이제 파인스트 한 게 엘레먼트 단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가 퍼 로우나 퍼 컬럼 단위로 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한 레이어에서 매트릭스 곱을 보면 이게 실제 값이고
퀀타이제이션 한 거랑 디퀀타이제이션 한 거로 볼 수 있어서 스케일 퀀타이제이션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스케일 팩터 이게 그 퍼 로우나 퍼 컬럼 단위로 있으면 그 이렇게 정수 이렇게 빼서 정수 연산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정해진 값이고 Vmax 값이 안 바뀌니까 그래놀러리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줘도 되는데 그 로우는 퍼 로우는 그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그 넘버 오브 로우가 달라져서 그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퍼 텐서 단위로 양자화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다이내믹하게 해주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러면 또 정확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그 시메트릭한 방법 말고 어파인 퀀타이제이션은 하면 그 계산량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스케일 퀀타이제이션에서도 있었던 거고 그 2번 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웨이트랑 제로 포인트로만 돼 있어서 컴파일 타임에서 다 계산이 되는데 3번 항이 추가되면서 그 오프라인에서 계산할 수 없는 게 생겨서 더 추론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레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인지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은 이제 맥스는 그냥 가장 큰 값으로 이렇게 레인지를 정해주는 거고 엔트로피는 KL 다이버전스 이거 써서 정보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캘리브레이션 해준다고 합니다. 퍼센타일 이거는 그냥 몇 퍼센트 그냥 날리는 거고 이 그림이 레드넷 50에 그 레이어 1.0 뭐 컨볼루션으로 들어가는 그 활성화 함수 값의 범위라고 합니다. 이게 X축이 값의 범위고 Y축이 빈도인데 2.0까지 다 포함하면 이 덴스한 게 그 좁은 비트 수에 다 매핑 억지로 되면 정확도가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2.0이 중요한 값이라고 생각하고 엑스캘리브레이션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의 경우에는 그 학습 과정에서 이미 잘 학습된 거니까 그냥 맥스 캘리브레이션을 써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놀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잡하게 막 퍼 컬럼 퍼 텐서로 해도 되는데 퍼 텐서로 할 경우 특정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폴딩이 되면 컨볼루션의 그 웨이트가 그 채널 단위로 막 그 분포가 많이 달라져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활성 함수 같은 경우에는 캘리브레이션 이렇게 다양하게 해줘서 베스트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 볼드체가 베스트이고 밑줄 친 게 그 풀 프리시전 대비 그 베스트가 그 1% 이내로 안 들어온 경우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5장에서 나옵니다. 그런 경우 이제 파셜 퀀타이제이션이나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그리고 러닝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 이 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어떤 예민한 레이어 순서대로 나열한 거고 넌이 이게 스킵이 넌입니다. 아무것도 스킵 안 해주고 82개 레이어 중 그 다 퀀타이제이션 해주면 72.06인데 이거 하나 안 해주면 이 정도로 올라가고 10개 총 다 안 해주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은 아까 파셜 퀀타이제이션처럼 그 믹스드 프리시전 쓰기 싫을 때 그 페이크 퀀타이제이션 넣어줘서 그 퀀타이제이션 어웨어하게 다시 트레이닝 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0.5가 이게 잘 학습된 건데 마이너스 1로 퀀타이제이션 되면서 로스가 확 튀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 보면 대부분이 다 어큐러시가 올라가고 러닝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는 그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하면서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까지 같이 학습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팩트라는 것을 써서 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베스트한 캘리브레이션 찾고 거기서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한 거랑 그렇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는 웨이트의 경우 그 복잡하게 퍼 컬럼이나 퍼 텐서, 퍼 채널로 해도 되는데 이피션트는 아까 그런 것처럼 퍼 텐서로 하면 정확도가 낮아질 수가 있고 맥스 캘리브레이션을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스케일 시메트릭한 방법이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퍼 텐서 단위로 그래뉼러리티 가지고 마찬가지로 스케일 퀀타이제이션 하는 게 계산적으로 이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하면서 그 베스트 캘리브레이션 찾고 어큐러시가 좋으면 석세스인데 안 좋으면 파셜 퀀타이제이션 하거나 퀀타이제이션 웨어 트레이닝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베스트 캘리브레이션 찾고 퀀타이제이션 웨어 트레이닝 하면 팩트 같은 거 써서 막 러닝 파라미터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이렇게 복잡한 퀀타이제이션은 이런 방법 안 쓴다고 하고, 더 로우 비트로 퀀타이제이션 할 때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